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과. 그런 사과에 늘 따라다니는 속설이 있죠. 바로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 저녁에 먹으면 독사과란 말입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는 과일인 사과가 저녁에 먹으면 우리 몸에 해가 된다는 말이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와 같은 허무맹랑한 속설일까요? 아니면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직접 논문 자료를 찾아보며 사과에 관한 속설에 대한 팩트체크한 정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사과의 영양분을 100% 섭취하는 방법,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까지 건강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과일인 사과에 대한 속설을 살펴보고 사과의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 주의해야 할 요소와 함께 사과에 관련된 건강 정보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천천히 들으시면서 소중한 정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속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녁에 먹는 사과는 정말 몸에 해로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틀린 말이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다 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과는 풍부한 영양분과 에너지원으로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맞기 때문에 저녁에 먹는다고 특별히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며 건강식 재료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속설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섭취한다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과의 펙틴 성분은 소화를 돕고 장운동을 활성화시켜 사과 자체의 유기산이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거나 다른 음식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다른 식재료의 연육작용이나 속재료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펙틴 성분을 저녁에 섭취하게 되면 수면에 들을 시간에 장운동 활성화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수면에 방해가 되거나 쉬어야 하는 소화기관에 오히려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녁에 먹는 사과는 몸에 해롭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단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취침 전에 섭취하는 것은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과만을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과에 관한 오해 풀리셨나요? 그런데 진짜 사과가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먼저 멍든 사과에 관한 것입니다. 가끔 멍든 사과를 보고도 아까워서 그냥 먹거나 부분적으로 도려내고 드시는 것을 많이 봤을 텐데요. 멍든 사과는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이를 통해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이코톡신은 곰팡이가 생성하는 2차 대사 물질로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독성 물질인데요. 멍든 사과에 잘 생길 수 있으니 멍든 사과를 굳이 섭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곰팡이 핀 사과는 이미 독성 물질이 생겼을 확률이 높으니 아깝다고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과가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점은 바로 사과 씨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논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과 씨에 있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체내 효소와 만나면 유독물질로 알려진 시화나수소가 발생하고 이 시화나수소가 물에 녹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가리 계열의 독성을 띠게 됩니다. 그럼 사과 씨를 먹으면 청산가리를 먹은 것처럼 죽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과 씨 성분으로 인한 독성 물질이 생길 수는 있지만 몸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독성을 띠려면 종이컵에 가득 채운 사과씨를 독성 성분이 나와 생성될 수 있도록 물과 함께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고 해요. 그렇게 드실 분 없으니 치명적인 독성에 순간적으로 노출될 확률은 적지만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과 주스를 만들기 위해 사과를 통째로 갈면서 씨를 함께 갈게 되면 소량이지만 독성 성분이 생성될 수 있으니 사과를 갈아 드실 경우엔 반드시 사과씨를 제거해 주세요. 또 사과씨를 잘못 씹으면서 이나 잇몸이 상하거나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기도로 넘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주의할 점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번엔 사과의 영양분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더불어 이 영양분을 100% 섭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랜 사랑을 받아온 것은 비단 맛뿐만이 아니라 풍부한 영양분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 때문이었는데요.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과의 폴라보노이드 성분은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낮추고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막을 보호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사과의 펙틴 성분이 소화를 돕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준다는 점도 논문을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산 성분을 통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작용과 피부 미용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죠. 그럼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 영양분을 100%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껍질째 먹기입니다. 사과가 세계 슈퍼푸드에 선정된 것은 아마도 이 껍질 때문이었다고 하죠. 보시는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껍질에 있는 폴리페놀이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항산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사과 100g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35%까지 낮춰주고 암 예방,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낮춰준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이렇게 좋은 효과를 가진 성분들이 사과의 과육보다 껍질에 약 3배 이상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또 앞서 말씀드린 폴라보노이드의 함량도 껍질이 과육에서보다 8배 이상 더 많이 함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과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껍질째 먹기에 혹시 잔류농약이 걱정될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출하 과정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집주하신 분들은 식초물에 잠깐 담궈 세척하시거나 꼭지를 자르고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사과를 익혀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아이나 어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끓는 물에 넣어 삶을 경우 영양분이 손실될 수 있으니 깍둑썰기한 사과를 수증기로 찜기에 쪄주시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화에 대한 부담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 먹으면 좋은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는 훨씬 큽니다. 사과 주스나 샐러드를 먹을 때 견과류를 곁들이시면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을 통해 뇌기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사과의 폴라보노이드의 지용성 성분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견과류가 사과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 혈당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견과류로는 땅콩류보단 호두, 아몬드, 잣, 피칸 등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궁합 음식은 부추입니다. 논문에서도 입증된 것처럼 부추의 황화알릴 성분이 비타민 B1 흡수력을 높여주고 소화력을 증진시켜 사과의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과 샐러드에 부추를 곁들이면 좋은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단점은 소화 과정에서의 부담과 가스 생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사과와 함께 드시면 가스가 생기지 않게 도와 소화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궁합이 좋은 음식입니다. 주말 아침 간편식으로 고구마와 사과 주스를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과일 중에 하나인 사과에 관련된 속설을 살펴봤습니다. 사과를 저녁에 먹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의 다양한 효능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껍질째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사과 씨나 멍든 사과는 피하시고 사과 꼭지를 따고 흐르는 물에 잘 세척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의 궁합이 좋은 견과류, 부추,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서 건강한 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하는 김 원장의 건강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